뜻밖의 보고서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네. 이 도청 파문이 터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4월 초에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희한한 보고서가 하나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간 연구한 프로젝트인데 이 제목이 뭐냐면은 원문으로는 Could Dementia in the National Security Workforce Create a Security Threat?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국가 안보에 종사하는 치매 환자가 어떤 안보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그런데 내용인즉슨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사건이 이제 앞으로 엉뚱하게 전개되는 건데 아. 그 연방 정부의 기밀 취급 인가자가 135만 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때 이 135만 명 지금 명단이 중국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요. 그랬는데 예. 이 중에서 36만 명이 고령자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36만 명을 다시 분석해 들어가니까 지금 미국의 퇴역 군인들이 굉장히 그 처지가 아주 열악하다고요. 그래서 자살자가 3만 7천 명이 나왔어요. 전쟁터보다 4배가 죽었어요. 이라크, 이란 테러와의 전쟁 이후로 귀환한 퇴역 군인들 3만 7천 명, 매일 18명이 자살했다. 그리고 재정 파탄, 이혼, 마약 중독 등 네. 엄청나게 좋지 않네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이 중에 13만 명을 연방 정부가 고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용한 사람들이 대부분 국가 안보기관에 간 거예요. 그 중에서 그 고위 장교들은 이런데 NSA라든가 CIA의 파견도 가고 네. 펜타곤이나 합참이나 그 소속 기관들에 많이 채용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50세 이상이고 참전용사인 경우에 평균 미국인보다 월등히 높은데 이 알츠하이머, 이 치매의 경우에는 방향성 상실, 불만 고조, 기억력 저하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보고서 내용은 뭐냐면은 이들이 그 국가 안보의 기밀 보호에 있어서 취약 집단으로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이게 뜻밖의 지적이고. 그렇네요.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전에 스노든도 그렇고 예. 제가 이렇게 어산지 사건 때도 보고 뭐 이렇게 보면은 물론 바깥에 유능한 이런 탐사 취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사실은 누군가는 그 미 국방 안보기관 내에서 상당히 이런 어떤 조금 어떤 도덕적 갈등이랄까 또는 개인의 불만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다가 정보가 리크되는 경우를 흔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약성이 거기 있군요. 지금 이 사건이 엉뚱하게 된다고. 여기서 일단은 이런 어떤 불만 요인이 굉장히 강한 13만 명의 그리고 치매 발병률이 미국 평균의 3배인데 이게 전쟁터에서 가벼운 뇌 손상이나 네.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실 이런 것들을 따지면 우리가 또 다른 차별을 지금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랜드 연구소는 이거 단연간에 걸친 연구 보고서거든요. 이게 그래서 딱 이게 나왔는데 이 보고서가 발간되고 나서 사흘 후에 그 뉴욕 타임즈 기사가 터진 거예요. 사흘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향방이 지금 이상하게 간다니까.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 취업이 앞으로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불똥이 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사 이제 결과에 러시아 따라서. 협조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층들이 무지한히 두텁다라는 걸 알고 미국 사회가 경악하는 거지. 이 전체가 지금 이제 새로운 불신 요인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보고서요 이게. 그러네. 사회적인 문제로 끝까지 기화가 될 수 있는 저 상황이다. 말씀을 듣고 예. 보니까 NSA가 National Security Agency잖아요. Never say anything 이래요. 예. 일체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발병률이 높다고 하면은 이 언어 통제 기능이 이제 현저히 저하되면서 판단력이. 보고 듣는 거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아무나 막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안보에도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그렇습니다. 높아지는 이게 가장 치명적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나 오늘 조금 말이 많아져 미안해요. 아유, 좋습니다. 이걸 꼭 말씀드려야 네. 되겠는데 구글의 36 스타스 메모랜담 이런 검색을 치면은 뭔 보고서 기사가 많이 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정보의 흐름을 보면은
저기 테러와의 전쟁에서 그 무수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걸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마지막에 필립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연판장을 돌리겠다. 이거 수신자는 저 FBI, DIA, NSA, CIA 책임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도 서명할게 해서 9명의 장군이 서명한다고 사성 장군이. 네. 그래서 36 스타스가 된 거예요. 아. 그 탄원서를 쓴 건데 예. 지금 정보기관이 뭘 하고 있냐? 니들이 정보 수집을 시원찮게 해가지고 우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특수부대와 미군 기지 요원들이 다 위험에 빠지고 있다 지금. 우리 테러와의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른다 이거. 네. 그다음에 러시아 저기가 지금 PMC 민간 기업으로 위장해 군사 활동하고 있고 중국이 그 경찰 뭐 의용대 이런 것들을 해양 경비에 투입하고 있고 이거 지금 정보가 제때 오는 게 안 오는 게. 그런데 이러다가는 우리가 큰 어려움에 앞으로 처하는데 기밀의 수준을 확 낮추고 정보기관끼리 정보를 왕창 풀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보 좀 가져와. 안 그러면 우리 어려워져. 이래가지고 탄원서를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아프간에서 패주한 거예요. 그게 경고가 현실이 된 거야 이게. 아, 이 그리고 정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성 장군들이 방방 떠났다 얘기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정보가 엄청나게 굶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정보기관이 경쟁이 붙었어. 그리고 옛날엔 1급 기밀, 2급 기밀이라든가 기밀 등급을 낮춰 이번에는 또. 그래가지고 광범위하게 뿌리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보 요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씨 내가 좋은 거 있어. 난 사이버 무기가 있어. 난 엡실론이 있어. 프리즘이 네. 있어. 해가지고 경쟁을 하는군요. 이 기관 간의 경쟁이 네. 지금 그래서 한국 같이 저기 삼각지에 국방부 합참 다 모여 있는 저 이쁜 동네를 내가 먼저 타겟팅하겠다. 내가 먼저 어찌어찌해서 저 털도 안 뽑고 먹겠다. 이게 독이 올라가지고 이게 야. 지금 그게 지난 2년간의 저 미국 정보 공동체 실상입니다. 이게 흥미롭네요. 이 주변 상황 어떻게 뭐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그런 내밀한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참 위험하다. 용산이 진짜 위험한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퇴역 군인들 뭐 우리 서남열 그 박사님도 다 정보를 해보셨습니다만은 네. 이런 분들 막 불러들이는데 아. 문제는 이분이 어디 치매 환자 같아요? 오히려 반대잖아요. 아유 그럼요. 아유 박사님. 그러면 이런 분을 뽑아야지. 네. 근데 전쟁터에서 이제 그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면에 이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미국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재작년 내부에. 1월 6일 날 미 의사당에 난입한 네. 그 폭도에 깜짝 놀라게도 예비역 장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 왜 기억나십니까? 아프간 카불 공항에서 철조망 위로 어린애 그 왜 그 이렇게 들어올리던 처절했죠. 그 네. 장교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멕시코 장벽 앞에서 연설하고 있어요. 내년 트럼프 그거 저 그 대선 당선시키려고 캠프 있군요. 지금 거기 상징이요 심볼이라고. 아. 그런 분들이 왕창 와 있어. 야. 딱 귀국하는 순간부터 나는 미국은 내 조국이 아니야. 이 네. 나라는 바꿔야 돼.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 내 적개심. 전쟁터에서 돌아왔어. 증오감이. 아하. 그래가지고 저기 그때 전직 공무원, 군인, 네. 심지어 올림픽 상관왕도 있어. 아. 기업체 임원도 있고. 그게 미국의 불만 세력이 위험하네요. 됐다는 거야. 옛날엔 가장 미국을 대표할 만한 군인, 애국심, 성공한 미국인들이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하.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과도하게 그 기형적으로 성장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네. 지들끼리 물어뜯고 출혈 경쟁하고 돈 뽑아가다가 그러다가 지금 탈이 난 거예요. 탈이 그러다가 이게 이제 내부에 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그런데 적개심을 우리 가지고 한국 있는 같은 나라는 딱 좋은 먹잇감이야 이게 지금. 아니 흥미롭습니다. 이거 저희가 잘 몰랐던 부분들 네. 이런 상황들 정보 과잉 취득 그래서 경쟁 이런 얘기가 재밌으시면은 김종대 뻥 뚫리는 TV는 역시. 이미 뭐 저는 많이 구독을 하셨죠. 나 그것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스마트 국방 TV로 네.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고퀄리티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좋아요, 구독을 눌러야 되겠어? 안 눌러야 되겠어? 눌러야 됩니다. 네. 예, 아유 확실한 광고를. 네. 자, 저희가 댓글창에 들립니다. 예. 댓글창에 스마트 국방 TV 구독하러 가기 제가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선하멸 박사님 자주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스마트 국방 TV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댓글창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순간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곧 미국 국빈 방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떠나게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국빈 방문의 성과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이것도 좀 끝으로 한번 듣고 저는 싶네요. 한마디만 딱 할게요. 한마디만. 도대체 이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저렇게 저자세인데 네. 국가의 품격이 안 보이는데 다른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지금 줄줄이 지금 미국 멱살 잡고 따질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우리 얘기를 어. 우리의 속내를 얘기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글쎄, 그게 잘 안 될 거다. 그거 다 경제 안보라고 퉁치고 넘어가잖아.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경제 안보화. 아 굶어 죽을 거냐 총 맞아 죽을 거냐 결정해라. 결정해라 이렇게 나올 거다. 난 그게 더 걱정해. 예, 지금 이런 그 박사님, 도청 사건에서 보듯이 그 대통령 머릿속에 흐르는 생각, 뇌를 다 읽고 있는데 무엇을 협상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슨 전략을 가서 펼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외교를 가시기도 전에 초치는 얘기 같아서 정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전화를 하고 말지. 전화라고 말지. 저 지금 댓글도 못 가게 그냥 못 가지 가게. 말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재임 간에 한 번 혹은 뭐 잘하면 두 번 있는 그 국빈 방문인데 네. 이제 그 폼나게 의전 행사도 있고 다 돼 있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거 정말 멋있게 해서 국위가 잔뜩 높아져서 어깨가 으쓱하게 만들어 줘야 될 거를 속을 다 일으키고 내 속까지 다 분해돼 갖고 그러고 가서 그 바이든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뭘 얻어올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의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럼요. 경제 관련, 그럼요. 예? 그 유통 관련, 수출 문제 관련, 안보 관련. 예.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비교적 바이든 마음에 잘 들게 그동안 관리를 해왔으니 그건 이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중 수출이라든가 대외 관계에서 미국이 볼 때는 아직 좀 부족해. 조금 더 강경하게 블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네. 우리는 지금 그래 갖고는 안 돼. 아. 그러니까 이 선에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지금 도청 없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꿇고 들어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다. 걱정이다. 걱정이다. 뭐 저희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하고 계신데 용사의 길님께서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라고 실시간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후원. 실시간 어. 후원까지 해주셨고요.